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대구의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전북 지역 신도가 자가격리됐습니다. 전북도는 동행자나 추가 신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운동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교육청도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이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총을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한 달이 맞았습니다. 전북의 경우 최근 신천지 교회를 다녀온 신도가 자가 격리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전북 지역의 추이는 어땠는지 이진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군산에서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31일. 전북도는 전 시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8번 환자가 다녀간 곳을 공개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1월 31일 추가 확진자가 우리 도내에서 발생을 해서 사태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각 시군, 특히 군산시, 익산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로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결단식 등 전북도 주요 행사는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전북도와 가까운 광주에서도 16번 환자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은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 1일 전라북도 선별진료소를 27군데로 확대했고 전북도 내 각 시군도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며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전북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엿새 이후 확진자는 추가되지 않았지만 인근 광주에서 발생한 16번 환자와 접촉한 전북 도민 수가 증가하며 자가 격리자 수는 8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틀 후에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접촉자 4명이 격리 해제 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점점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접촉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고 12일 8번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 13일에는 소강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접촉 환자 모두가 자가 격리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방학 기간 동안 고향인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내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3,400여 명, 전주대와 원광대 등 전북 지역 일부 대학은 개강 일정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대학 당국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줘서 대학교에서 1인 1실 기숙사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숙사 활용 문제 그리고 타 지역의 유학생들의 기숙사 활용 문제들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학사 일정의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신도 1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된 가운데 전북도는 동행자나 추가 신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에서의 제3자 감염을 의미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거나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 상황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대구에서 벌어진 게 지역사회 감염이죠. 본 거죠.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은 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에서만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구라도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안 오더라도 이미 뭐 2차, 3차 감염이 만연돼 있으면은 여행력이 없어도 그런 그 바이러스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초기에 감염자를 특정하고 접촉한 사람을 격리 조치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러나 이렇게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확산 방지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폐렴 치료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밝혀진 사례가 나오면서 폐렴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처럼 그렇게 상황이 된 데는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병원 내 확산 문제 때문에 이제 1인 격리하고 지켜봐야 되고요. 병원 내 감염 사례 있는지 여부는 당연히 확인해 봐야죠.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 앞으로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의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단은 병원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해야 되니까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 선제 격리하고 검사 돌려보는 방법으로 병원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기 걸린 환자에서도 뭐 다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감기 환자들 외래 처음부터 오지 않도록 해서 가벼운 환자들은 좀 집에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 볼 수 있는 선별의료소만으로 외래 진료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1, 2차 의료기관들도 줄여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만 관리했는데 이제는 이제 모든 증상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또 약간 뭐 작전을 바꿔야죠. 뭐 대처 방지물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마스크 쓰고 뭐 손 씻고 하는 거가 이제 제일 필요한 거니까요. 감기 조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은 코로나19,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마스크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증상이 있을 시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면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고객 감소로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들을 돕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흥덕면에 위치한 딸기 재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딸기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자들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의 경우 적어도 4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2명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이제 국가 직원들은 지금 다 보내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쪽 나라들을 주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제 따로 해결책은 이제 코로나 발생 지역 외의 국가들에서 지금 직원들을 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소비까지 위축되자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의 10%를 내리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한시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정한 임대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움직임에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도 화훼농가 돕기 꽃 사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구내 식당 이용을 줄이고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한 달, 침체되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길을 걷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읍시가 바닥형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연분홍빛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읍시 상동의 한 도로변. 신호가 바뀌자 아이들 발밑의 신호도 똑같이 바뀝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가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읍시가 횡단보도 바닥에 설치한 신호등입니다. LED를 사용했기 때문에 밤에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읍시는 주민 반응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LED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커서 올해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2개소에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에 활짝 핀 복사꽃이 봄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연분홍 꽃잔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예년보다 2, 3일 정도 일찍 폈는데 밭에서 가꾸는 노지 재배보다 40일 정도 빠른 겁니다. 현재 남원에서 시설을 갖추고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가는 270곳으로 300헥타가 넘습니다. 70% 이상이 일찍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이다 보니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밖은 쌀쌀한데 여긴 꽃도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꼭 오고 싶어요. 김제시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족은 123만 원을 받고 2주가 안 되면 격리된 일수의 하루당 기준 금액을 곱해줍니다. 단 치료와 격리 수칙을 잘 따랐을 때 받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김제시는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도 내 한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학교법인 중학교 소속 코치에 대해 지난 18일 새벽 운동 중인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양의 피해를 전해들은 부모가 학교 측에 알렸고 전라북도 교육청도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혐의로 전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탄은 급소로 명장하지 않아 사냥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리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산 누리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남원과 순창, 임실이 영하 2도, 부안이 0도, 김제와 정읍, 고창이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임실이 12도, 순창이 13도, 김제와 남원, 정읍, 고창이 14도, 부안이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전북 지역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빨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밤까지 일정 있으신 분들은 작은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평소보다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